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두 자식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이 마침 저희 시어머님 기일이셨어요. 제게는 엄마 같았던 분이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보고 싶고 늘 애틋한 마음이지요. 엄마 같았던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따뜻하게 절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도와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처음 어머니를 뵙게 되었던 날,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고 홀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될 거다 보니 긴장을 하고 있었죠.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내 자식과 결혼할 사람에게 어떠한 결핍도 없기를 바라시잖아요. 물론 부모 없이도 반듯하게 자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대소사이다 보니 확률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보통이죠. 저 역시 혹시나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게라도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을 통해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나도 애 엄마지만 남자놈이 살갑고 사근사근 다른 집 아들내미보다는 훨씬 더 키우는 맛이 있었지. 그래도 보통 여자들은 남자다운 남자들 좋아하지 않나? 형국이 뭐가 그리 좋았어? 아, 연애하는 내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안 잡는 모습이요. 어? 다른 이유 다 놔두고 고작 그 이유야? 성격은? 말투나 돈 잘 버는지 이런 건 안 봐?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음주운전하던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제가 막 대학 졸업하고 갓 취직했을 때였거든요. 합격한 걸 보시자마자 사고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음주운전하던 20대 남자가 반대편에서 오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저희 부모님 차를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볍게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남자는 더더욱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국 씨는 연애하는 내내 한 번도 제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것 말고도 좋아하는 이유야 많죠. 어머님 말씀대로 다른 남자들보다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많아요. 근데 저는 남자답고 표현 아끼는 남자보다 형국 씨 같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조그만 타협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형국 씨가 제 부모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때였는데 그래서 더 반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썩을 놈들이 참 많은 세상이야. 이렇게 어엿하게 잘 자란 딸 결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으니 그 얼마나 한이 되실 거야. 그럼 며느라기 말고 이제부터 내 딸 해라. 돌아가신 사돈어른들 대신 내가 네 엄마가 되어주마.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야, 딸. 어디 가면 고아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해. 말씀만도 감사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이후로 정말 저를 딸처럼 여기셨어요. 어디를 가나 저를 끼고 다니며 챙겨주셨거든요. 결혼 이후 세상에 내 가정이 다시 생긴 것에 대한 행복감과 기쁨뿐이었죠. 어머니께서는 그때 20년간 운영하고 계시던 식당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바늘 가는데 실 가야지. 딸내미가 엄마 시장 가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내일부터는 장도같이 보고 식당 일도 나와서 거들면서 보고 배워. 식당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괜히 가서 걸리적거리고 민폐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식당이라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라도 필요하게? 성실한 거 다 알아. 난 딸 그거 하나면 돼. 그래야 가끔 내가 아파도 딸 내보내서 직원들 농땡이 피우나 안 피우나 감시도 하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프던데도 쿡쿡 쑤시고 아파. 만일을 위해 내 사람 하나 심어두는 거야. 배 끼칠까 걱정은 마라. 내 옆에 딱 붙어서 보고 배우면 별거 없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정말로 다음 날부터 식당 문 열기 전 장 보시는 것부터 음식하는 것 하나하나 저를 옆에 끼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년간 한 동네에서 식당을 하시다 보니 시장 상인분들과도 이미 무척 친해 보이셨어요. 옆에는 누구야? 여태껏 혼자 오더니 어찌 저리 곱고 예뻐? 며느리? 하고 물어보시면 어머님께서는 역정을 내셨죠. 아유, 며느리는 무슨. 나한테는 딸이야, 딸. 나이 60 바라보는데 딸 생겨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 닮아 곱고 예쁘지? 이제 같이 다니면서 가게 일 가르치려고 데려왔지. 얼굴들 잘 익혀도 이제 자주 볼 거야. 나 없어도 잘 챙겨주고. 시장 상인분들을 뵐 때마다 딸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흐뭇하게들 바라보시고 어머님은 뿌듯하게 정말 딸이라도 된 듯 자랑해 주시니 마냥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는 어머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죠. 어머니가 힘드신 날에는 정말로 제가 혼자 어머님 몫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웠어요. 나이 드신 어머님 하루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요.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가게 일을 도운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할 이야기가 있다며 가게 문 닫는 시간이 되자 저희를 전부 불러다 모으시더군요. 내가 이제 20년 넘게 일을 했더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여태껏 내 손 안 거쳐간 밥그릇이 없고 반찬이 없지.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슬슬 정리하고 완전히 손 뗄겨. 이제 여기 사장은 내 딸이고 내가 아주 야무지게 가르쳐놨는데 젊은이 나보다 이제 더 빠리빠리 잘해. 어머님께서는 제게는 뭐라 말씀 하나 없으시더니 직원과 저를 불러 모아둔 자리에서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에 저도 놀랐지만 직원들 역시 크게 놀랐죠. 아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남이지. 어떻게 이걸 넘기겠단 겁니까? 차라리 아드님한테 운영을 맡기지 그래요. 물론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어머님 하며 따라다녔으니 제가 생판 남인 며느리라는 거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이혼이라도 했다간 남되기 딱 십상이니까 본인들도 오랫동안 일해온 식당과 어머님 걱정들이 되셨겠죠. 누가 며느리래 누가? 내가 언제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 봤어? 아들은 무슨 아들. 철없어서 그놈 사장 자리에 앉혔다간 대려 직원들 깡그리 다 같이 쪽박 찰 텐데. 다니던 회사나 착실하게 다니게 놔두는 게 속 편해. 남은 얼어 죽을. 나는 철없는 내 아들이 내 배로 나왔지만 더 남 같아. 딸이 훨씬 좋다. 월급들 꼬박꼬박 주고 할 건데 사장 말에 뭐 이리 토들을 다뤄 그래. 어머니, 저 직원분들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 실력 어떻게 따라가요. 분명 손님도 끊길 거예요. 다 어머님 보고 오셨던 단골분들이잖아요. 어머니께 실망만 안겨드릴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딸, 누가 나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해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 남의 거 따라하다 망한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 음식 따라서 흉내낼 생각 말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 내가 너 솜씨 모르니? 이래봬도 가게 일만 25년을 했어. 쪽박찰 음식 맛인지 아닌지 내가 맛만 보면 다 간다. 직원분들도 어머님의 말씀에 더 이상 뭐라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포기하신 듯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읽어온 가게인데 제가 이렇게 덜컥 받으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덥석 그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겠어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어머니와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또 어머니를 말려봤죠. 어머니가 식당 일궈오신 세월이 자그마치 25년이에요. 저 고작 5년 여기서 일한 게 다고요. 제가 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어머니가 일궈오신 가게 망하게라도 만들면 어떡해요? 직원분들도 불안하신 거예요. 저 같은 어린애가 사장이라고 들어와서 본인들 밥벌이 끊기라도 할까 봐요. 누가 돈 벌어오라고 했어? 망해도 돼. 직원들 월급은 내가 1원 단위 하나 빼먹지 않고 챙겨줄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고. 나는 우리 딸 시키면 정말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나 고민해봐. 어떻게 하면 가게가 망하지 않을지 고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새벽까지 식당에서 골똘히 고민하며 몇 개월을 보냈죠. 주로 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생각해 어떤 메뉴를 내야 제가 제일 잘하면서도 어머니가 다져놓은 단골 고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지요. 정말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죠. 틈만 나면 구상해두었던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어머님과 직원분들에게 선보였고요. 불안해하는 직원분들께도 믿을 만한 새 사장이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주셨던 가족 같은 분들이라 안심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만든 백반 세트인데 한번 드셔봐 주실래요?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늘 이 메뉴랑 저 메뉴랑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합치면 재료도 여러 개 쓰게 되니 회전율도 더 빠를 것 같지 않아요? 하나 내놓고 반응이 괜찮으면 세트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해볼까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가 내놓은 신메뉴를 드셔보시더니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들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맛있지? 간도 딱 좋고 맛있잖아. 25년 일을 하면서 아무도 요런 생각은 왜 못했을까? 내가 병원 입원했을 때 얘가 만들어 온 반찬을 먹고 놀랐어. 분명 요리 잘 못한다고 했던 애가 간 맞추는 게 아주 귀신이더라고. 재능이 있지. 내가 볼 땐 먼저 간 네 엄마 손맛이 예사롭지 않으셨던 거야. 그 손맛이 분명 너한테 남아있는 거다. 어머니 요리 잘하셨지? 다들 원래 자기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죠. 다들 그러긴. 남 같은 내 아들만 봐도 바깥에서 먹는 밥이 제일 좋다고 맨날 먹고 들어오지.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가신 저희 친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직원분들은 모두 숙연해 지시는 듯 했어요. 직원들 들으라고 일부러 꺼내신 이야기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 대신 직원들에게 심어준 그 믿음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 다짐했죠. 틈만 나면 이런저런 음식을 해다 맛보여드리고 어떤지 반응을 여쭙기를 몇 개월 지나자 다행히 직원분들도 마음을 돌리고 함께 도와주겠다 나서셨어요. 그즈음 어머니는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찌뿌둥하다며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는 날이 잦아지셨죠. 어머니 또 소화제 드셨어요? 아이고 습관처럼 약을 드시지 말고 병원 가봐요 저희. 진지는 어떻게 뭐 좀 잡수셨어요? 점심 먹은 게 이렇게 여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 저녁 생각이 없다. 아침 점심 전부 얹힌 듯 내려가지를 않아. 내일은 제가 아침에 누룽지 끓여드리고 나갈게요. 점심시간 지나고 집에 올 테니까 저랑 병원 가요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니 소화기관도 약해져 그러겠지. 별일도 아닌데 병원은 무슨.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너도 밥 먹어야지.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오는 소화불량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병명은 암이었죠. 단순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잔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는 어머니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죠. 어머니께서는 덤덤하셨어요. 준비라도 하고 계셨던 것인지 기다렸다는 듯 온갖 재산들을 정리하며 세상 떠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요건 형국이 줄 거, 요건 우리 딸 줄 거니까 잘 적어두고. 혹시나 형국 이놈 내가 남겨준 돈으로 허튼 짓거리 안 하나 감시도 좀 부탁해. 요건 혹시나 가게에 무슨 일 생기면 직원들 몫으로 챙겨둔 거니까 통장이랑 도장까지 잘 보관해두고.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라 돈 쓸 시간도 없으셨던지 꽤 많은 돈을 제 몫으로 남겨주셨어요. 곧 죽을 날 받아두셔놓고도 우울하거나 슬픈 기색 하나 없으셨죠.
늘 당차고 대장부 같은 성정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내 그런 모습이시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느낌이라도 나셨는지 내내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딸, 내가 좀 더 보살펴줘야 하는데. 가게 일은 나 없어도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아이고, 세상 착한 내 딸. 간병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제 머리칼을 그렇게 쓸어 넘기시고 거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시기에 잠에서 깼는데 눈시울을 붉히고 계신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전까지는 꾹꾹 참아오던 눈물이 왈칵 올라오더군요. 암 환자답지 않게 늘 씩씩하고 활기차 보이셔서 저 역시 차마 무너지지 못하고 함께 씩씩하게 지내었던 날들이 무색해지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엄마,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꼬박꼬박 어머님이라 불러왔는데 그날따라 저도 엄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밤새 엉엉 울다 지친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죠. 멍하니 잠드신 어머니를 보다 저도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그렇게 아침이 되었을 때는 편안한 얼굴로 영면에 드신 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죠. 암과 투병하던 1년이란 세월 내내 힘든 내색 한 번 없으시더니 돌아가시기 전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 한 번 내비치시고 가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남편보다 더 많이 울고 실신까지 했어요. 살면서 사람이 울다 탈수로 쓰러져 보는 것도 처음이었지요. 그만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세상 전부를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들 보면 유독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몇 달간은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옷차림이나 비슷한 분위기의 할머니들만 오시면 눈물부터 나와서 일하다가도 울음을 터뜨리는 날들도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쌈짓돈을 꺼내시는 할머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한 소리씩 했어요. 우리 사장님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안 받았죠? 아이고, 번 돈 전부 날리게 생겼어. 착해가지고. 할머니들만 보면 사장님 생각나서 그렇죠? 사장님 이러는 거 볼 때마다 아유 나도 눈물 날라 그런다. 아유. 이러다가 정말로 사장님 번 돈 전부 날리겠네. 어떻게 할머니 손님은 출입 금지 써놓기라도 해야 할까 봐요. 마음 아파 죽겠어. 저한테 고아라는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엄마가 돼주셨는데 크게 효도도 못하고 떠나보낸 것 같아서 항시 그게 마음에 걸려요. 오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볼 낯이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볼 낯이 없기는 지금 이렇게 손님 많고 장사도 잘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사람 하나 잘 보셨어. 정말로 우리 말 맞다나 아들 앉혀두었으면 우리 다 일자리 잃고 쫓겨났을지도 몰라. 그래요. 어머니가 25년간 잘 읽어두신 가게 지금까지 번듯하게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망하긴커녕 손님도 더 많아져서 우리가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게요. 지금처럼 손님 많은 것도 보고 가셨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이렇게 작은 사장님이 자기 못 잊고 힘들어 할머니들 볼 때마다 우는 거 알면 아유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사장님이 기운 차려야지.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할머니 손님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 저를 직원분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곤 하셨어요. 직원분들과 으쌰으쌰하며 어머님을 잃은 슬픔도 손님이 많아져 힘든 몸도 모두 달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이 하나 터졌어요. 갑자기 한참 식사하시던 할머니께서 뛰쳐나가 버리신 거예요. 다른 손님상까지 뒤집어 엎어지며 식당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들려오는 와장창 시끄러운 소리와 고함 소리, 비명소리에 놀라 경황이 없던 틈을 타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도망친 할머니를 잡아왔어요.
이 할머니 이거 처음 아니에요. 긴 말하지 말고 신고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돈 내는 척이라도 하시면 사장님 봐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늘 남들 한눈 판 틈 타서 그냥 사라지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곧 죽겠다 싶어 들어왔어요. 먹다 보니 돈은 없고 3일을 굶으니 배는 게 없었어요. 내가 먹은 건 꼭 갚을게요. 직원은 이 할머니 한두 번 이러신 게 아니라며 벼르고 있었던 듯 했어요. 사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어 번 오셔서 몰래 먹고 도망치시는 걸요. 그냥 무료로 대접할 테니 마음 편히 드시고 가시라 이야기라도 드리고 싶은데 항상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말할 틈도 없었던 분이셨죠. 멀쩡해 보이시는 차림새의 할머니셨는데 3일이나 굶을 사정이 대체 뭐가 있었던 건지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 마음이 약해졌어요. 바보 같다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어르신, 저하고 얘기해요. 배고프시다는 분이 3일이나 굶으셨으면 밥은 왜 남기고 가셨어요? 저번에 오셔서 밥 봉지에 싸가시는 거 제가 봤어요. 혹시 손자라도 있으세요? 챙겨줘야 할 사람 있으신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입을 꾹 닫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분명히 챙겨줘야 할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날도 주머니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걸 보니 음식을 봉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신 듯 했거든요. 아무리 여쭤봐도 대답 없는 할머님을 놓아드리며 저는 알겠어요.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데 쓰세요. 같이 와서 드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그날 노인분들께 받았던 현금 전부를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볼록하게 나온 주머니도 급하게 도망치며 남의 밥상까지 엎어 음식물을 뒤집어 쓰신 옷차림새까지 가슴이 너무 아팠죠. 바보 사장님이 또 공짜 밥을 내어줬다며 직원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날 일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식당 앞에 차 한 대가 서더군요. 보통은 동네 주민들이나 직장인, 노인분들이 오시는 거라 차가 설 만한 일은 잘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식당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게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꼭 다시 갚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공짜 밥 얻어먹고 돈까지 받아간 염치 없는 할머니요. 혹시 저희 직원이 붙잡았던 그분? 음식 싸가시던 그 할머님 맞으세요? 이게 대체 무슨 그동안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했어요. 같이 와서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질 않으셔서 걱정했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돌아가신 사장님 관련된 이야기라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식당 일을 하면서 눈썰미가 제법 좋아진 편이었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행색이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본 행색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복권에라도 당첨되셨나 싶을 정도였어요. 둘이서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달라시기에 저는 근처 카페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죠. 그런데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선 동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그때 내가 음식 싸서 갖다 준 사람이 우리 영감이에요. 나만 아니었으면 사장님한테는 시아버지 될 사람, 언니한테서 남편 뺏은 사람이 나예요. 언니한테서 남편을 뺏으셨다고요? 혹시 지금 그 언니라고 말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 남편이랑 바람이 난 사람이라고요? 할머니는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끄덕거리기만 했어요.
맞아요. 근데 나랑 살다 얼마 안 가서 치매가 심각하게 왔어요. 벌이라도 받은 건지. 남들은 치매가 오더라도 증상이 약하고 찬찬히 진행된다던데 이 사람은 한 번에 급작스레 나빠졌죠. 자식들이랑 추억 쌓았어야 한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씻지도 않고 틀어박혀서 언니가 해준 밥만 찾았어요. 완전히 5살 배기 애가 됐지. 처자식 버리고 가신 분이 아내 손맛은 무슨 염치로 그리워하셨대요? 정말 두 분 다 어머님한테 너무들 하시네요. 혹시 지금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제 시아버지 될 분이란 말씀이세요? 혹시 저한테 시아버지 데려가라는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내가 염치가 있지. 사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언니랑은 친하게 지내던 자매나 다름없었어요. 언니 아들이 4~5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내가 나쁜 년이지. 언니 하며 따라놓고 아들이 그리 어린데 내가 남편을 가로채 갔으니 언니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안 계신 것에 대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시겠지 싶으셨지만 저도 애써 묻지 않았고 어머님도 한 번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판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제 시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놀라기도 했고, 혹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라 거짓말로 뭔가 돈이라도 내놓으라거나 사기를 치려 온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영감이랑 저 불타오르던 감정이 뭐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한때였지. 그때는 우리가 어리고 미련한 젊은이들이었어. 영감도 금방 정신 차렸는지 나와 살던 걸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러다 그만 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짐이 될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채 저와 집에 눌러 앉게 된 거예요. 믿어줘요. 영감은 금방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머니와 자매처럼 지냈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믿고 친하게 지냈던 자매 같던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긴 거예요. 아들도 저도 몰랐던 어머님 혼자 감추고 계셨던 뼈아픈 과거가 있던 거죠. 혹시나 당신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까 싶어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외국에서 일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셨고요. 나중에 남편이 조금 더 큰 이후에는 외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둘러대셨던 거죠. 아버지 가족들이 외국에 유고를 보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라도 아들만큼은 본인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으셨겠죠. 홀로 속으로만 삭히고 계셨던 거예요. 그 평생을요. 배신감과 원망을 달고 아무도 몰라주는 사실을 혼자 가슴속에 담아둔 채 외롭게 사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밥 훔쳐먹고 도망가다 잡혔을 때 경찰에 바로 넘겨버릴 걸, 저런 사람을 보고 어머니 생각이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죠. 아무리 아버님이란 사람이 그러려고 했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혼자 아들 키우게 놔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너무 뻔뻔한 행동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속죄해 봐봤자 어머니 가슴에 대목 박으신 건 절대 못 빼요.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요. 지금 사과하신다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사과하실 거였으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오지 그러셨어요. 왜 살아계실 때 안 오셨어요? 왜? 그때 오셔서 속죄하시고 직접 용서받으시지 그러셨냐고요. 어떻게 그 입으로 저희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계속 입에 담으실 수 있어요? 알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온 건 절대 아니에요. 용서해달라 잘못을 빌어도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염치 없이 용서해달라 하지도 않을게요.
언니 볼 낯이 없어요. 내가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평생 내 욕하고 살아도 나는 할 말 없지요. 그저 사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어요. 사장님 손맛이 언니, 아니, 그분을 꼭 빼닮아 그런지 영감 잘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 영감이 얼마 전 생을 달리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세상에, 저희 남편은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유골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마세요. 저는 절대 남편한테 제 입으로 안 알릴 거니까요. 그냥 얼마 전에 가게 상중이라 문 닫았다는 걸 보고 혹시나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언니가 안 보이길래 갔구나, 먼저 갔구나 했죠. 그런데 영감이 따라가려고 했나 봐요. 영감도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고 몰래 싸와서 남아있던 언니 음식을 가져다 바쳐도 넘기질 못하더군요. 그러다 정신 좀 돌아오니 사장님이 해주신 음식에서 꼭 언니 밥맛이 난다며 좋아했어요. 그게 마지막 식사였고요. 듣자 하니 제 음식에서 어머님 손맛이 난 모양이었어요. 얼굴 한번 뵌 적 없던 시아버지가 아내 밥상 갖다고 드시고 돌아가셨다니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할머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요. 욕해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찾던 자기 부인 밥상 먹여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이 남긴 건데 언니 앞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며느리죠? 그러니 사장님이 받아주세요. 이거 전해주려고 염치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밀어줬어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자그마치 8억이라는 돈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을 눈으로 본 적 없던 액수였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벌어들였던 돈들을 거의 다 시어머니 앞으로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통장이 저희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두셨는데 왜 굳이 저희 식당에서 돈도 못 내고 식사하다 도망가셨어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가끔 사장님이 서빙하러 나오면 혹시라도 내 얼굴 알아볼까 싶어서 싸달라고 하면 얼굴을 알게 될까봐 몰래 싸가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도망을 쳤어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영감은 정신 온전하실 때 열심히 재산을 정리했어요. 이건 영감이 치매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 만든 통장이에요. 부인한테 이거라도 남기고 싶다며 재산 정리하며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목은 얼마 없어요. 간병에 대한 고마움 정도지. 불륜 커플의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죠. 저 역시 처음 봤어요. 처자식 버리고 나온 남자의 말로는 참으로 초라하더군요. 남는 것 하나 없는 삶이었죠. 사랑으로 착각하고 만난 불륜녀는 사랑이 바닥나자 돈으로 붙잡아 두어야 했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마음 편히 쓰지도 못했던 거예요. 평생 죄책감으로 처자식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다 죽은 거죠. 여자 역시 가정을 파탄내었다는 죄로 눈이 멀었던 남자의 사랑은 영원히 받지도 못했고 그저 간병인 취급이 끝이었던 거고요. 적당히 살아갈 수준의 돈만 손에 들어오는, 그런데 그마저도 죄책감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아둔 듯했어요.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처자식 내팽개친 죄로 벌받은 거 아니냐 하늘이 무섭다 했어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영감을 뺏어왔던 제게도 남은 건 더 이상의 사랑이나 떳떳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함께 쓸 소중한 사람이 없으니 그저 쓸모없는 돈과 병 걸린 그 사람을 간호하는 일뿐이었죠. 저도 벌 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자기 병 간호해줘서 고맙다고 제게 남긴 재산들이 있는데 제 몫은 얼마 안 돼요. 타고 왔던 차도 영감이 나한테 남겼지만 곧 죽을 늙으니까 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재산들을 전부 정리할 거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닌데 제가 이런 걸 함부로 결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 어머님이랑 아들까지 버리고 간 남편인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한들 어머님 살아생전에 다시 얼굴 한번 못 뵈신 거고요. 제 마음대로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아버님이 다시 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언니는 남편을 무척 사랑했어요. 물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빼앗아 왔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영감도 저와는 그리 오래 못 가고요. 그냥 잠깐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라며 후회했어요. 언니를,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고요. 너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두 분이 외롭지 않게 같은 곳에 모시면 좋겠어요. 저는 수없는 고민 끝에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도 받았고 함께 묻어드리는 것도 남편에게 논해보기로 했어요. 불륜녀와 사는 내내 시아버님은 어머님만 찾았던 것 같다며 본인 욕심에 멀쩡한 가정까지 파탄낸 자신의 선택을 깊게 후회하는 듯했죠. 용기가 없어 살아생전 언니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고 사과를 못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가면 될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사과받고 조금이나마 마음 푸실 수 있을까 싶어 어머님의 납골당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가셨죠. 그 뒤로 식당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 납골당에 꽃이라도 갈아드릴까 싶어 방문한 날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어머님의 묘비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런다 한들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지도 살아생전 받으셨던 상처가 아물지도 않으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이 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나서서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행여나 남편과 제가 어머님 뵈러 왔을 때 마주칠 수는 없으니 입을 맞춰두는 게 필요하다 싶었어요. 아버님이 바람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가신 건 남편이 몰라야 해요. 어머니가 당신 아들 지키려고 평생 숨기고 참으신 이야기예요. 본인 상처는 뒷전에 두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사실대로 전할 수는 없죠. 제가 그 뜻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여기서 저희 남편 마주치면 지인이라고 하세요. 5월 15일은 저희 어머니 기일이세요. 저희 부부는 그날만큼은 늘 점심때쯤 방문하니까 그 시간은 피하시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아버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납골당 알려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자주 안 올게요. 마주칠까 염려 말아요. 늙으니까 죄책감 덜려고 염치 없이 드나들어서야 안 되겠죠. 행여나 마주치더라도 지인이라 둘러댈 테니 걱정 말아요. 어머님은 참 좋은 따님을 두셔서 사는 내내 든든하셨겠네요. 어머님 묘비 앞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날 저는 똑똑히 제 뜻을 전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남편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줄 알고 있거든요. 아버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어머님이 유골은 그쪽 분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 그렇다고 하더라. 왜? 아버지 유골 관련해서 엄마가 무슨 이야기 하신 거 있었어? 실은 어머님 유언 중에 아버님이랑 같이 묻히고 싶다는 말을 하셨었거든. 그래서 아버님 유골을 받아두셨었나 봐. 같이 묻어달라고. 어머님네 집 장롱에 있더라.
그리고 정리하다 발견한 건데 이거 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당신 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이래. 외국에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모으셨나 봐. 아이, 이렇게 큰 금액을 모아두셨다고? 우리 아버지 엄청 능력자셨나 보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엄마랑 나 생각해 주시고. 사실 아직도 장례식 못 간 게 한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나 많이 아끼셨던 건 맞나 봐. 그치? 엄마는 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우리가 대신 꼭 필요한 데에만 쓰자. 그러셨나 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해주시던 거야. 통장이 여러 개라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니 나도 이걸 이제서야 발견했네. 당신 말대로 우리가 어머님 대신 요긴하게 정말 필요한 데만 쓰자. 그리고 두 분 외로우실 수 있으니까 같은 곳에 모시는 거 어때? 나야 너무 좋지. 우리 엄마 한평생 외국에서 일하는 남편 때문에 젊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버지 일한다고 집에도 잘 못 왔던데. 이제라도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면 좋지.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다. 그러자. 내가 납골당에 전화로 물어볼게. 이번 주말에 바로 가자. 남편은 흔쾌히 아버님을 어머님과 같은 곳에 모시자 했어요. 아버님이 자기와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아낀 것 같다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머님 뜻을 지켜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납골당에 아버님 유골까지 같이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며 이것저것 알아봤고 주말이 되자마자 아버지 유골을 품에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죠. 몇십 년 만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자리에 모이던 날이었어요. 살아생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얼굴을 죽은 뒤에야 마주하게 되었을 텐데 하늘에서 어머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아버님이 아마 하늘에서도 무릎 꿇고 사죄하셨겠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살아오셔야 했던 어머님이 천국에서라도 아버님의 사랑 충분히 받으시며 행복하길 바랐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겠다. 좋으시죠? 이제 우리 자주 못 오더라도 아빠하고 잘 지내세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아버지가 우리 쓰라고 주신 돈도 아예 좀 쓰지 그러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것 같아 내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 펑펑 쓰시고 행복하셔요. 알았죠?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잘 만나시면 저희 꿈에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마음 놓고 잘 살게요. 남편은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살아생전 얼굴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를 한 곳에 모시며 어머님의 뜻을 죽는 날까지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나누어 가진 남편도 모르는 금쪽 같은 비밀이 생긴지라 돌아가신 어머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아직도 어머니가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고 가끔은 정말 가까이에 계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저희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가끔은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며 손주들 재롱까지 다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마음이 아픈 날들도 있어요. 제게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엄마 같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두 명의 엄마를 만나 참 많은 엄마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 하늘에 감사하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예요. 치고받고 싸우거나 나쁜 사람 벌 받는 속 시원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날이라 사연 한번 보내볼까 하고 적어보았어요. 긴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냉방병, 열사병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더인하시며 앞으로도 평안한 삶 나시길 바랄게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